네, 떠오르는 이슈 속에서 또 종목을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손종훈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생활 속에서의 세상의 변화를 읽고 피터 린치식 투자법으로 기업을 찾아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옛날 2000년대 초반 저희 국내를 강타했던 드라마죠. 야인시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인시대, 네. 야인 김두한 알죠. 저는 예. 근데 사실 그 드라마 하면 4달러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맞습니다. 안재모 씨에서 김영철 씨로 바뀌었을 때 이제 시청률이 반토막 나는 그게 변화가 저희- 너무 급격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4달러가 지금 남아 있듯이 최종 승자,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드라마 이름에 빗대어 보자면 지금 저희는 이른바 무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이제 무인 주차장이라든가 뭐 무인 편의점, 심지어 이제 제 고향이죠. 인천에는 지금 인천 2호선이 무인 지하철로 지금 수년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희 이 무인 시대의 한복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야인 시대에서 무인 시대의 연결고리를 보신 거예요? 네, 뭐 아재 학교장이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 무인 시대에 맞춘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산업의 변화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제가 많이 좀 작용을 네. 할 것이라고 좀 생각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저임금제뿐만이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하는 뭐 AI 카메라라든가 뭐 클라우드 시스템 등 이러한 기술 혁신들이 무인 시스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됐을 때 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같은 코스를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이나 이제 버스에 적용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500만 원대 월 통신비 100만 원 하면 당연히 통신 요금이 훨씬 싸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인 시대, 키오스크 시대에 맞춰서 오늘은 두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기업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먼저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은 우리가 편의점 가면 이제 나이스 현금 지급기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지금 전국에 약 2만 대가 깔려져 있는데요. 연관 산업인 현금 수송업 이렇게 두 가지를 메인 캐시카우로 하여 꾸준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수료가 세잖아요. 네, 만 원만 뽑아도 1,300원. 네, 그래서 덕분하곤 했었죠. 아무래도 예.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네네. 그 흐름이 괜찮은가요? 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이 기업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슬로울리해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금 많이 있는데요. 안 뽑지 않나요, 요즘에? 네, 현금을 많이 안 뽑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뽑고는 오. 있는데 이유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나이스 현금 지급기 자체도 이제 무인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에는 이미 무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전자금융은 지금 이 미래산업에서 이제 단말기와 결제 시스템 운용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성공하고 그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사업이 무인 주차장과 이제 키오스크 사업이고요. 그것에 네. 대한 투자 비용이 이제 전가가 되면서 2019년까지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투자 비용을 이제 집행하면서 슬로울리해지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성장 과실이 비로소 본격화되는 첫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지급기가 아니라 무인 주차장과 키오스크가 그 신성장 동력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미 전국에 2만 개의 AS 센터망이 필수적으로 이제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키오스크 사업이라든가 무인 주차장 사업에는 오히려 이제 가장 적합하게 준비가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전자금융의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더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가 주차난이 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도 가장 많은 영역인데다가 각종 정책적 지원도
이제 한국 주차장에 대한 그 시장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이 아까 뭐 오르면서 점차 이제 무인화, 어떤 법인화를 통한 전문 위탁 운용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따르면 전문 주차 사업자의 서비스율이 여전히 전국 건물 기준 15에서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오랫동안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실은 이 무인 주차장이 사실 코로나 피해 줍니다. 피해 준가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기 때문에 건물에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2020년 무인 주차장 사업에서 투자만 하고 이제 별다른 재미를 못 봐서 자연스럽게 21년도로 그 과실이 이제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좀 바뀌고 이제 그 무인 주차장의 그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수혜주로 한국전자금융이 오히려 무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 주차장 쪽에서도의 성장 동력을 가져가고 또 네. 키오스크 지금 한국전자금융만의 또 경쟁력이 따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키오스크 하면은 중소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전국적 통계가 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한국전자금융이 그 아주 큰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렌탈을 통한 구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독 렌탈을 이제 수익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자금융은 중간에 이제 그거를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만 하고 많은 기업보다는 이렇게 렌탈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측 또한 이러한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전자금융의 목표가 기대가 되네요. 네, 한국전자금융의 신성장 동력의 합계 매출액을 보면 이미 전체 매출액의 2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신성장 동력에 이제 10% 매출이 넘어가면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할증을 주곤 하는데요. 지금 한국전자금융은 퍼가 10배도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 할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는 2021년 이제 18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대 영익이 회복이 되고 두 자릿수 ROE를 복귀하고 그리고 영익률은 오히려 이제 두 자릿수에 육박하면서 신성장 동력이 결실을 맺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21년 영익 267억에 네. 효성 TNC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1차 목표가로 이제 보수적으로 PER 15배를 적용해서 시총 4천억, 주당 12,000원, 그리고 1년 2차 목표가로는 22년 예상 영익 300억에 PER을 20배로 적용을 하여 시총 6천억에 네. 주당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목표가는 한국전자금융이 찍어본 적이 없는 가격대네요. 네네, 1차와 2차 목표가 또 2차 네. 목표가는 1년 기준으로 잡아주신 만큼 한국전자금융 또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두 번째 기업도 좀 짚어볼까요? 그럼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형 아마존고 구축업체 신세계 INC입니다. 네. 아마존고가 이제 사람이 물건을 들고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결제가 되는데 한국에도 도입이 되었고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기업이 신세계 INC입니다. 기본적으로 SI 업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SI 업체가 이제 모그룹의 안정적인 수주 속에 매년 그 10%대 정도로 해서 PER 20배를 받아오는데 신세계 INC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는 SSG 페이라는 이제 100억대 적자 사업을 SSG닷컴으로 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익성이 넘어갔고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형 아마존고 사업으로 무인 편의점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면서 실적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 편의점. 사실 편의점도 그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데서 또 기대감이 큰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이제 인건비 따먹게 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로열티는 절대로 안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 이마트 24가 이제 제시한 이러한 이제 100% 완전 무인 점포가 이제 2군데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무인 편의점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는 게 113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 이 초기 구축 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향후 늘어나는 최저임금제 감안하면 이마트 24의 무인 편의점 비즈니스는 고속 성장을 할 것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끝판왕이죠. 대형
그 할인점에 아마존고가 드디어 이제 운영에 첫 성공을 했는데요. 이마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신세계 INC가 향후에 이제 기대감을 더욱더 충분히 갖게 할 것입니다. 적자 사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 네. 한국형 아마존고에 대한 신성장 동력이 있고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 신사업 기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있을 만한 곳이 뭐 대형 이마트라든가 뭐 신세백화점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런 곳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낼 것이고요. 정부 정책 자사마켓은 뭐 제대로 이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정부 정책의 수혜를 그 한 몸에 받으면서 2035년까지 연평균 20%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이 되거든요. 아주 고속 성장입니다. 이것 또한 신세계 INC의 향후 성장의 한 축으로 추가될 예정이고요. 빠르게 목표가 가겠습니다. 네. INC 역시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을 필요가 이제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즉시 목표가인 1차 목표가로 21년 영익 300억의 PER 15배 시총 4,500억 주당 26만 원, 1년 목표가로 22년 영익 400억에 PER 20배를 적용하면 시총 8천억에 주당 4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1년 목표가 네. 45만 원. 네. 우리 역사적으로 오. 이 무인들의 시대에 많은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뭐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도 다 무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무인 시대를 맞아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야인에서 무인, 무인에서 지금 신세계 INC까지 갔습니다. 네. 또 강한 기대를 말씀해 주신 만큼 1년 목표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손정훈 과장과 함께 종목 탐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